네, 새해 벽두부터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만 총통선거까지 앞두고 있어서 양국 간 예민한 시기인데요. 자세한 소식 베이징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배삼진 특파원. 네, 새해 첫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해 분위기를 마련했죠. 올해로 미중 수교 45주년을 맞아 축전을 교환했습니다. 시 주석은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 협력 호혜는 중미 두 강대국의 공존의 길이라고 언급하면서 양국 국민 모두의 이익, 세계 평화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협력하겠다고 적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1979년 수교 이래 미중 간 연계는 전 세계 번영과 기회를 촉진했다며 미중 관계 발전을 계속해서 촉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올해 양국 간 화해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이 미국과 필리핀, 중국이 영유권을 다투는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에서는 새해 벽두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국이 지난 3일과 4일 항공모함과 구축함, 순양함을 동원한 가운데 필리핀 해군과 공동 순찰 활동을 벌인 건데요. 중국도 같은 기간 해군과 공군 병력을 남중국해에 보내 맞불 순찰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어지럽게 하고 분쟁 지역화하려는 어떤 군사 활동도 모두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我们敦促相关国家停止不负责任的举动，切实尊重地区国家维护南海和平稳定的努力。中方将继续坚定维护自身领土主权和海洋权益，积极维护本地区和平与安宁。 네, 대만 총통선거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만에서는 중국 정찰 풍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계속 발견되고 있고 최첨단 항모 푸제남도 공개가 됐잖아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대만 총통선거가 오늘로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선거는 친미 방중 성향의 집권민주당 라이칭더 후보와 친중인 국민당 허우유비 후보, 중립 성향의 민중당 커원저 후보가 나섰습니다. 이 후보들 간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면서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결과를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초 라이 후보가 우세를 보이며 앞섰지만 허우 후보가 추격에 성공했습니다. 이른바 민진당에 투표하면 청년들이 전쟁터로 끌려간다는 구호가 청년층들에게 먹혀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안 통일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중국은 차이 잉원 현 총통보다 더 급진적인 라이 후보 당선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은 첨단 분야에서 미국의 압박이 최고조인 만큼 친중 정부가 들어서길 바라고 있는 건데요. 이 새해 첫날부터 대만 상공에서는 중국 정찰 풍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되기도 했죠. 이 총통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 대만 해협 인근 배치가 확정된 새 항공모함 푸젠함도 최근 공개가 됐습니다. 이 푸젠함은 대만과 마주한 푸젠성의 이름을 따 붙인 건데요. 스키 점프 방식이 아닌 사출기인 캐터펄트가 탑재돼 첨단 항모로 꼽히는데 라이 후보는 이번만큼 중국이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에 나선 사례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 주석의 대만 통일 언급도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中国统一是历史必然，两岸同胞要携手同心，共享民族复兴的伟大荣光。 네, 중국 경제가 올해 4%대 중반의 성장률을 보일 거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지난해보다 낮은 수치인데 중국에서도 임금 체불이 늘고 최근에는 유학생 출신이 배달 일을 하다가 피살되는 일도 있었군요. 네, 이게 세계의 공장, 그러면서 세계의 시장인 중국의 경제는 세계 경제 곧장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초 중국의 성장률이 전 세계 성장의 바로미터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올해 전 세계 주요 기관에서 중국의 성장률을 4%대 중간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5%대 성장률보다 다소 후퇴한 모습입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꼽힙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국내 총생산 GDP의 25%를 차지합니다. 중국 경제를 부동산이 떠받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해 8월부터 주택구입 정책을 완화하고 대규모 개발자에게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가격은 6개월째 하락했고 기존 주택 가격은 9년 만에 최저 수준인데 연초 부동산 거래는 20%나 줄었습니다. 여기에 중국 경제를 암울하게 하는 요인은 또 있는데요.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 감소로 인한 외부 수요 둔화와 지방 정부 부채, 청년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죠. 임금 체불이라는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시스템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임금 체불도 빈번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시위가 지난해에만 1,900건이 넘었습니다. 라오닝 시립 건설회사는 물론 상하이 비욘드마트 직원들, 광둥성 둥간의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옥상에서 투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청년들의 실업률도 높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보면 16살에서 24살 청년들 가운데 21.3%가 쉬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치인데요.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유학한 청년이 6년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배달일을 하다가 경비원이 휘두른 흉기에 맞고 숨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소식은 SNS를 통해 퍼졌는데요. 오랫동안 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의 사연도 아파트 단지에 무단 침입을 막으려 했던 경비원도 다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구하면 중국이었는데 2100년에는 중국의 인구가 5억 명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14억 중국 인구가 2100년 5억 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신생아 수는 2012년 1635만 명이었다가 재작년 956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는 9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을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홍콩의 빅토리아대 연구팀에 따르면 이런 감소세라면 2100년, 앞으로 80년쯤 뒤에는 인구가 5억 명으로 줄어들 거란 얘기입니다. 1978년 중국은 한자녀 정책을 고수했죠. 당시에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시행됐는데 이제는 값싼 노동력과 방대한 시장으로도 성장하려는 인구 찬스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런 속도라면 2040년을 정점으로 생산인구 비중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 공산당 100년이 되는 2049년 미국 국력을 앞지르겠다는 중국 몽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창금 폐지에 대학 가산점까지 인구 늘리기를 위한 방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인구 회복을 위한 결혼 인구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부 성에서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여성에게 셋째까지 가지라는 전화를 했고 또 일부에서는 출산 장려 문자 메시지를 수시로 발송하고 있는데요. 남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